안녕하세요. B급은행원입니다. 현재 청년형 장기펀드 상품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설명드리고 있는 한화자산운용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은 전환형 펀드라서 환매 수수료 없이 전환이 가능한 펀드예요. 그리고 제가 이 펀드를 꼭 가입해라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상품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고 듣는 형님들의 투자 성향에 맞는지 꼭 판단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한화자산운용의 청년형 장기펀드 중에 네 번째 펀드인 하나MG픽 한국엔 아시아펀드에 대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이름만 봐도 한국하고 아시아에 투자할 거라는 느낌이 오죠. 그럼 이제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Let's get it! 자, 먼저 이 한국엔 아시아펀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아볼게요. 이 펀드의 투자 설명서를 열어봤습니다. 이 투자 설명서를 보니까 보시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한화 한국 어퍼튜니티 펀드의 60%, 아시아 주식에 투자하는 한화 밸류 파트너스 아시아 고배당 펀드에 40%를 투자하는 거죠. 두 펀드 모두 다른 운용사에 위탁해서 운용하는 시스템이네요. 한국 어퍼튜니티 펀드는 JF 자산운용의 위탁 운용을 맡기고 하나 밸류 파트너스 아시아 고배당 펀드는 밸류 파트너스 홍콩에 위탁해서 운용하는 구조군요. 각 운용사의 투자 전략을 조금 후에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국내 상장 주식의 70% 이상 투자하는 한국 어퍼튜니티 펀드의 60%, 아시아 주식형의 60% 이상 투자하는 아시아 고배당 펀드의 40% 이하로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미국 대표 펀드처럼 재간접형이 아닌 해외 주식형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각 운용사들의 운용 전략을 봐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어퍼튜니티 펀드를 운용하는 JF 자산운용 투자 전략은 본인들만의 기업 분석 시스템인 JFirst Note를 적극 활용해서 한국 시장의 상대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각도의 투자 결정을 하고 투자해서 장기적 투자 수익을 추구한다는 전략이네요. JF 에셋 매니지먼트는 JP모건의 홍콩 법인이라고 해요. 다음은 하나밸류 파트너스 아시아 고배당 펀드를 운영하는 밸류 파트너스 홍콩의 투자 전략을 봐볼게요. 아시아 국가의 주식 중에 우수한 현금 흐름과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한다고 하고요. 목표 배당 수익률을 4% 타깃으로 하고 있네요. 성숙 단계 사업에 있는 안정적 고배당주를 50에서 70% 수준으로 담고 경기 민감 고배당주를 30에서 50% 수준 담아서 운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네요. 홈페이지에 가서 각 펀드의 운용 보고서 내용을 좀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어퍼튜니티 펀드죠. 성장 가능성의 글로벌 경쟁력 갖춘 대한민국 기업을 찾아 엄선해서 투자한다고 하고요. 운용 보고서에 나와 있는 투자 전략인데요. JF 자산운용사만의 기업 분석 시스템인 JFirst Note를 활용해서 종목을 선별을 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 같네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회사들을 선택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가 눈에 많이 보이네요. 자신만의 색을 가진 펀드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아시아 고배당 펀드를 보겠습니다. 밸류 파트너스 아시아 고배당 펀드는 아시아 고배당주에서 투자 기회를 발굴한다고 하고요.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사만의 역량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성과를 보러 가겠습니다. 이 펀드가 최초 설정된 게 2019년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3개년 수익률은 없고요. 일단 올해 1월 23일 기준 수익률인데요. 일단 이때까지만 해도 벤치마크 대비 성과는 좋았다고 보이는데 2월 3월에 중국과 한국 하락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폭은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 펀드는 저밸류의 고배당 포트 구성이라 금리 상승 이슈로 고밸류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서 저밸류 고배당 성과가 좋은 게 수익률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 전쟁하고 홍콩 시장 급락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하는데요. 이때 당시 이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 중에 중국과 연관된 포지션이 좀 있을 거라고 보이네요. 지금 어떻게 변동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발생한 홍콩 시장 하락 때문에 수익률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트는 하나 한국 어퍼튜니티 펀드의 수익률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익률이고요. 2018년부터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신기한 게 포트폴리오는 특색 있는 포트는 아니었는데 성과는 벤치마크보다 좋은 상황이고요. 이 차트는 한화밸류 파트너스 아시아 고배당 증권의 수익률입니다. 운용 시작 후인 2019년 말부터 수익률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수익률이 하락했다가 회복한 게 중국 시장 영향인 듯 하네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 수익률보다는 낮고 신흥국 투자 펀드이다 보니까 배당에 초점 맞춘 펀드이긴 하지만 변동성이 좀 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 오퍼튜니티 펀드의 60% 그리고 아시아 고배당 펀드의 40% 투자가 된다는 걸 고려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펀드의 비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펀드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모든 펀드에서 비용 측면에서는 가장 높네요. C클래스가 연 1.86%고요. C2클래스가 연 1.36%네요. 만약 가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C2클래스를 가입을 하셔야 보수 측면에서 0.5% 정도 더 유리하겠죠. 펀드 수익률을 보면 한국인 미국 펀드보다 저조한데 보수가 더 비싸서 투자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오늘 알아본 한화 MG픽 한국인 아시아 펀드에 대해 정리해볼까요? 이 펀드는 한화 한국 어퍼튜니티 펀드의 60% 투자, 그리고 한화밸류 파트너스 아시아 고배당 펀드의 40%를 투자하는 펀드고, 그래서 해외 투자 비중이 6대 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퍼튜니티는 크게 색깔이 있지 않았지만 벤치마크 대비 좀 더 우수한 성과를 보였고, 아시아 고배당 펀드는 중국 시장의 변동성 노출도가 조금 높고, 그래도 저밸류 고배당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맞는 운영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은 되지만, 해외 투자 측면에서 미국 시장에 투자한 것보다 더 효율적일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신흥국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편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메인으로 가져갈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가입하시려면 가입은 무조건 비대면 채널에서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관련 내용으로 궁금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궁금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